네 분이 준비한 네 가지 종목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네, 네 개 종목입니다. 현대차가 들어와 있고요. 고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야, 이거 뭐 레버리지로 끝나는 게 두 개나 있네요. 네, 그래서 네 개 종목 중에 ETF 두 개 그리고 종목 두 개로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뭐 대장부터 봐야죠. 현대차 누가 가져오셨습니까?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뭐가 타겟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네.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역대급 실적을 계속적으로 찍고 있어요. 그래서 뭐 창립 이래 지금 뭐 분기 실적 그리고 연간 실적이 지금 최대치가 계속적으로 갈아치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죠. IPO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테마에 또 관련돼서 또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BR 차원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온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훨씬 더 많이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완성차 기업 중에 가장 많이 판매량이 올해 가장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완성차 기업이 현대 기아차예요. 지금 뭐 도요타, 뭐 폭스바겐을 다 제치고 글로벌 1위로 지금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제네시스 같은 그런 고부가 가치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네임밸류가 글로벌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고급차로서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실적과 영업이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아틀라스가 지금 2026년도에 지금 양산이 들어갔는데 올해 양산 물량은 이미 매진이 됐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로봇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먼저 운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로봇으로 지금 대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그 공장 자동화에 있어서 현대,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어가 나왔어요. 충분히 좋은 방어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V자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금융위기 때, 뭐 버블, 닷컴 버블, 뭐 코로나 팬데믹 이 정도의 경기에 대한 그런 영향이 없을 텐데 사실 이란과 미국 이 전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산업 분야에 대해서 큰 영향은 없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가인데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그 재무장관이죠. 안정화를 위해서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어제 또 발표를 하면서 유가도 조만간에 안정이 될 거다. 그리고 제가 화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항상 이 중동 전쟁은 단기간적인 이슈로 끝났다.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시장 다시 한번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데 3대장이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현대차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잘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현대차가 사실은 이제 지난 화요일에 가져오셨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추천주로 가져오셨던 네. 그 종목을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AS의 느낌으로 네. 가져오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뭐 변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부터 다시 봐도 절대 후회가 없을 것이다, 늦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로봇에 관련된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틀라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양산을 33만 대까지 늘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아틀라스에 대한 어떤 테스트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공장 자동화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지아 공장에서 현대차가 먼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드는 아틀라스 안정적인 캡티브 마켓이 있죠. 현대차로 계속적으로 납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기간적으로 이슈가 끝나면 여기에서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되게 좋은 수익률을 내면서 했던 종목이죠. 고영. 저도 좋아하는 종목인데 누가 갖고 오셨어요? 고영 제가 갖고 왔고요. 네. 죄송합니다. 고영 제가 갖고 왔고요. 사실 이제 고영을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사실 원래는 오늘 포트에 포함을 시킬까 아니면 타겟 종목으로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 하다가 사실 뭐가 되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도움이 되신다면야 그냥 보여드리자 해서 타겟 종목으로 좀 가져왔는데 네. 사실 이제 꺼내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죠. 일단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들이 고영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고영이라는 종목의 단어를 들으면 뭐 의료기기
쪽에서 뭐 미국 뭐 FDA라든가 뭐 일본에 진출했다라든가 뭐 뇌수술 로봇이라든가 이런 모멘텀이 껴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고영이라는 기업의 본업은 이 3D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칩을 기판에 심을 때 제대로 심어졌는지 납땜은 잘 됐는지 이거를 3D 3차원으로 정확하게 정밀하게 해서 분량을 잡아내는 게 고영의 원래 본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이 본업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반도체 기업들의 이 재평가가 시작된다라 그러면 저는 고영이 충분히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한 번 더 열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게다가 지금 AI 반도체 검사 장비에 대한 실적 데이터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아주 그냥 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뇌수술용 로봇에 대한 신사업도 좋지만 본업에서에 대한 실적이 쌓인다라 그러면 신사업은 좀 더 탄력을 받는 움직임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고영은 그에 대한 흐름들이 저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게다가 일단 고영에서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건 결국 뇌수술용 로봇이죠. 그러니까 의료용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너무나도 큰 건데 뭐 여기도 아시겠지만 뭐 까다로운 일본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뭐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수주 공시에 대한 모멘텀들은 꾸준하게 남아있는 상태라서 본업에 대한 모멘텀과 뇌수술용 로봇에 대한 모멘텀 그거 두 개를 좀 투트랙으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 재료가 본격화되고 터지기 시작하면 2026년도가 정말 실적이 좀 더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원년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으로 고영 한번 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도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잠깐 화면 보면서 차트 좀 설명도 같이 좀 드릴게요. 사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뭐 가격 설정해 드릴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도움이 되실 만한 건 사실 최근에 이 화요일과 수요일에 폭락이 나오기 전에 이 고영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그냥 꾸준하게 계속 담아줬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들이 지금 거의 뭐 8거래일 정도 꾸준하게 7거래일 정도 꾸준하게 담아주면서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에 장이 폭락할 때도 외국인들은 1조 5천억, 1조 8천억 정도 담았고요. 그러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등 주니까 빠르게 2조 8천억대 담아주면서 외국인들이 고영을 빠르게 좀 쥐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점. 게다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나름대로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 폭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주가 자체가 기간 조정으로 좀 횡보하는 구간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교과서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횡보하는 구간에 외인들의 매수세라든가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다, 튀지 않는다, 그러면 시세 분출 직전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주가가 밀리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탑승할 수 있는 박앤세일을 줬다. 게다가 오늘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반등 자리 자체도 박스권의 하단 부근에 머물러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저는 고영은 지금 여러분들이 내일 시초에 한번 좀 대응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멘텀이 탄탄한 기업이고 기술적 자리도 너무 좋고 수급도 좋다라는 점, 요 점을 좀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저도 지금 두 종목이 남아 있는데 상당히 고민되네요. 저 중에 뭐가 좋으세요? 코덱스로 가야 될까 타이거로 가야 될까 너무 고민되는데 그래도 일단 우리 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누가 갖고 오셨습니까? 150의 남자. 네,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150의 남자예요. 네, 제가 코 150을 저번 달부터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맞아요.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어저께 급락 구간에서 제가 마지막에 산 종목이 4가지가 있습니다. 오. 종가에 네. 네, 종가에 산 종목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 네. 코데스 반도체 레버리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샀는데 오. 요 4종목 샀던 이유가 결국은 지수가 올라가려면 요 4개부터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종목을 뭘 사야 할지 모르겠을 때는 결국 급락, 지수가 급락하는 과 급등락 구간에서는 종목 대응보다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한 ETF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코덱스 150 레버리지가 무려 30% 넘게 올라갔었거든요. 맞아요. 종목의 상한가는 30%지만 레버리지 ETF의 상한가는 60%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34%가 올라갔지만 상한가에 안 걸렸던 이유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의 급등락 구간에서 활용이 굉장히 좋고 지금 제가 보고는 화면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항상 저는 데이터를 제가 만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코스피가 3주간 외국인이 매도 때리고 있고요. 반면에 요즘 외국인이 뭐 하고 있냐? 코스닥 사고 있어요. 코스닥은 3주 동안 사고 있는데 이번 주 지금 그래봐야 3거래거든요. 화수목 3거래 동안 막대 그래프가 장대로 뜹니다. 심상치 않은데요, 이거? 예, 요 규모가 얼만큼이냐면 네. 이것이 월간인데요. 월간 보여드리게 되면 3거래 동안 들어온 외국인 순매수가 다른 달에 거의 월간만큼 들어와 있어요. 이야. 그렇다는 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갑자기 코스닥을 살까 생각해 보게 되면 다음 주에 뭐가 상장이 되죠?
코스닥 ETF. 액티브 ETF가 상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이제 연기금이 작은 분배가 다 끝나게 되면 아마 작은 집행이 될 텐데 작은 집행이 되게 되면 결국 연기금의 벤치마크 성과의 지표가 코스닥이 5%가 들어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코스피 말고 새로운 시장을 계속 개척했을 때 결국 이제 코스닥도 한번 정책상 들어 올리는 상태가 됐으니 외국인들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기관들이 붙기 전에 외국인을 먼저 올려놓고 고점에 기관이 들어와서 코스닥 지수 올리게 되면 결국은 코스닥 150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그 상황에서 봤을 때 4월 달에 학회가 열리고 바이오 학회가 열리고 그러면 3월 달부터 바이오가 올라가주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전 3월 달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코스닥이 1,200을 전 충분히 넘을 걸로 봐서 적어도 1,400까지 올라간다고 보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도 20%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게 코스닥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결국 레버리지 ETF가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원래 이거를 포트에 편입을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어저께 미리 샀고 그다음에 또 제 방송 종목에는 ETF가 편입이 안 맞아요. 된다라고 추천주는 해서 안 됩니다. 대신에 제가 타겟 리뷰하려고 오. 타겟 종목으로 갖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갖고 나온 것처럼 반도체를 봤을 때는 또 그때 나타났을 때 레버리지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저것 또한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 될 것 같은데 반도체 레버리지 갖고 나오신 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 라인나우에서도 그렇죠. 이가람 매니저님께서 이제 코덱스 150 예. 레버리지를 말씀하셨듯이 저도 라인나우에서도 계속해서 코덱스 150 레버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희도 어제 저희 가족분들 회원분들 전부 다 저희도 레버리지 코덱스 150 레버리지 샀고 오. 그 다음에 반도체 타이거 반도체 탑10 레버리지 사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해외에서 한국 디렉시온 3배 코루 종목도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는 수익 잔치예요. 이 지수가 다 중요하네요. 네, 다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투매가 나와서 밀렸던 거지 펀더멘털이 깨졌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당연히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트리거가 중요했던 부분인데 트리거가 이쯤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 딱 정확히 맞아 떨어졌던 부분이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지수가 올라갈 때 그러면 어떤 업종이 지수를 끌고 가느냐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 2등이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반도체가 1등, 2등이 들어가 있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타이거 반도체 탑10이 중요한데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3월 달에 11월 달, 1월 달, 3월 달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란 말이죠. 거기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했을 때 그러면 코스닥 종목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 주목을 받는 부분이고 이번 달에 계속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들이 계속 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 코스닥 쪽에서도 150에 들어가 있는 종목에서 바이오가 있지만 반도체 소부장도 거의 한 30% 정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바이오가 한 40%, 반도체 소부장이 30%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사고 싶은데 다 사고 싶단 말이죠. 근데 타이거 반도체 탑10 레버리지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반도체 소부장이 삼성,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빼고 나머지가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원익 IPX, DBI텍, HPSP, 솔브레인, 동진세미캠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 싶은 소부장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종목 골라서 할 게 아니라 이 ETF를 사는 게 가장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부터 그러니까 떨어진 만큼 이제 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액티브 ETF가 나오게 되면 거기 액티브 ETF에 포함되는 소부장 종목들이 다 여기에 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ETF의 수혜, 패시브 자금뿐만 아니라 액티브 자금까지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탑10 레버리지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린 바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결국 종목도 중요하지만 이 지수의 시장의 움직임이 너무 중요한 날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요즘 이번 주 내내 타겟 시황 주제도 시장에 좀 반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실지 그래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3일 연속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종목뿐만이 아니라 두 분께서는 이제 레버리지 ETF까지 이렇게 타겟 시황으로 종목으로 잡아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게 더 중요한지는 충분히 전달이 됐으리라 믿습니다.